예, 제24차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개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4차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모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기장은 광주 58 묘지 참배인으로 광주에 현지에 내려가서 수성님이 좀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사전 회의만 하고 자,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즉각 공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기득권을 물리치라는 촛불 혁명이 명령한 정치 개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개혁을 뒤로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이제는 애매모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도 언급했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서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8월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고 협상에서 일관되게 말하겠다라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당시의 당대표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2015년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살짝 빼놓고 말만 인용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은 당초의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간판 회동 제안에 조속히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5일 여야정 합의체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관련해서 연내 처리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산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산호위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언급 이후 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과 협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야당의 한마디 상의, 양해 없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대통령이 언급하면 여당과 야당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각서까지 써놓은 합의문 내용을 바닷가 모래사장에 써놓은 글씨처럼 금방 지우고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협치 실현의 의지와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산호위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10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합의한 야당 대표들에게 한마디 상의는 했어야지 맞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선의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당초에 15일 안에 반드시 입법하고자 했던 그 취지는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최저임금 다시 인상됩니다. 탄력근로제 유예기간 종료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업가들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반드시 내집는 것이 여야 합의 정신에도 맞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에 맡기는 문제는 저는 12월 10일까지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되 12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국회에서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신용희 의원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예, 신명은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24일 KT 아현국사 통신국 화재 사건은 IT 강국이라던 대한민국이 IT 재난 취약국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통신구 75m의 화재로 전화, 인터넷, IPTV뿐 아니라 카드 결제, 단말기까지 먹통이 되면서 불편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밀집도와 중요도가 낮다고 하는 전국의 835개나 되는 D등급 시설에서의 화재입니다. 그것도 주요 장비 부분이 아닌 통신구 일부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 효과는 석기시대로 돌아갔다라고 표현될 만큼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에 대한 과방위 현안 보고를 통해 점검한 통신기관시설에 대한 재난관리 상태는 상식 이하입니다. 초기 화재 진압시설 미비, 유사시의 백업 라인이나 우회 라인의 미확보 뿐 아니라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등급 지정, 등급 기준이나 관리에도 십수년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관리 부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찰, 병원 등 비상시 꼭 필요한 통신망 확보 대책도 없었습니다. 만일 이번 일이 단순 화재가 아니고 테러 등에 의한 공격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할 정도입니다. 이제 5G 시대가 열립니다. 5G 시대가 되면 이런 통신 재난은 자율자동차나 교통체계 등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난이 우리의 통신 재난 대비 상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재난 대비 체계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개월 통신요금 감면은 답이 아닙니다.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임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방안까지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신속 복구 그리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조치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피해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워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또한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통신 재난 수준의 통신 장애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동석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동석입니다. 취업 준비 청년 두 번 훈련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작년 11월 18일에 노동권 보장을 외치며 서울역광장을 채웠던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17일 다시 한번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은 바로 한국노총이 주최한 정부 규탄 집회였는데 박원순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노동자와 함께하는
서울시장을 자처하며 큰 논란을 일었습니다. 해당초 야당들은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국조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회 입법 파행까지 빚어졌습니다.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권을 보인 박원순 시장이 공격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집권 세력에 자격이 있는 것인가 큰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늦게나마 여야가 정기국회 직후 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해서 다행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 산하의 16곳 노조가 경영에 개입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작년 7월에는 투자 출연 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노조에 영합하면서 일부 산하 기업은 적자 규모가 눈송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달라고 손을 벌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관해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채용 특혜 비리 척결과 세금자 문책, 제도 개선, 입법 추진 등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주장처럼 정치 공세의 소재가 필요했다고 국회 경시 발언을 한 것도 빼기 없어서 사순위로 밀려난 일반 청년들을 두부를 울리게 하는 무지 몽매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노조가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고 권력으로 악용되는 세상입니다. 노동계 출신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기도 하고 중요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정부가 아니라면 정부는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노동조합에 있는 대기업까지 모두 전수 조사를 하여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연명으로 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으로 결정법은 고려계와 국민들께 큰 공감을 얻은 법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연명으로 결정을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가족이 증손자까지 내려가서 수십 명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환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동의가 필요한 가족을 직계 좀비 속 일처리로 명확히 해서 제도의 취지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은 높은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병원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 존엄사를 집행하려면 병원윤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급병원, 종합병원 281개 중에서 윤리위가 있는 곳은 130곳에 불과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더 열악해서 1526개 병원 중 22개의 병원만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존엄사가 자리 잡으려면 우선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들로부터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줄 수 있도록 정부의 동료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 방안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사마을 태경은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즉각 재구고하여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페북 중에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가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지워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4월 5일 페북 내용은 저희 당의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고발한 건의 증거 자료입니다. 이 증거 자료까지 삭제되어 있습니다. 4월 5일 페북 내용은 제 안에는 트위터 계정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하는 언급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당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페북을 삭제한 이유는 검찰 조사 후에 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거짓말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삭제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 받은 직후에 이재명 지사는 아내가 김혜경 씨가 트윗 계정을 본인과 공유하고 있고 모니터링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4월 5일 페북 글에는 제 아내는 트윗 계정도 없고 하지도 않다고 발언했다가 말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고 그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증거인멸 시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혜경 씨의 이메일 계정을 폭파를 했고요. 또 트윗 계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자 폭탄이 온다고 문자 폭탄이 오면 그 핸드폰 번호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 기기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이 핸드폰 기기까지 통째로 바꾼 것은 트위터 접속 흔적이나 다른 증거들이 이 핸드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이재명 지사는 과거에도 증거인멸을 수차례 했고 지금도 온 국민의 이목이 지금 쏠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즉각 체포해서 구속 수사에 돌입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노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이 본 의원이 그 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용세습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한 건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 해당 노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노조원들 200명이 민노총 금속노조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은 민노총 가맹 노조가 고용세습을 자행하고 있는지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고용세습에 대한 민노총의 입장은 무엇인지 괜찮다는 것인지 없애야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의 공식적인 답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둑질하는 놈이 양심에 저린다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한 가지만 정정.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 그 속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도둑놈이 제발 저리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언론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